문해무입니다. 장마가 시작된답니다. 진작부터 장마가 아니었나 싶을 만큼 비는 이미 많이 왔었습니다. 비가 많이 오면 계곡의 개천에 강에 물이 넘쳐납니다. 제가 사는 동네의 큰 산은 돌로 만들어진 산인데다가 경사까지 급해서 비가 많이 오면 급하게 물이 불어났다가 비가 그치면 금방 말라버리는 건천에 가깝습니다. 비가 많이 와서 갑자기 계곡물이 불어나면 계곡물이 순식간에 폭포가 되는 장면을 자주 봅니다. 비가 많지 않은 계절에는 보통 말라 있다가 요즘처럼 적당한 간격으로 비가 오면 보기 좋을 만큼 계곡 풍경이 만들어지곤 합니다. 오늘은 맑은 물이 흐르는 평화로운 냇가의 풍경을 그려보겠습니다. 뚜렷하게 눈을 끄는 주제가 없는 그저 평범한 냇가의 풍경입니다. 크고 작은 돌들과 그 밑을 한가롭게 흐르는 냇물, 그리고 그 위에 살포시 내려앉아 반짝이는 햇살을 즐기는 기분으로 그려보려고 합니다. 대상이 보기보다 꽤 까다로운 것들이어서 여러 공정을 거칩니다. 최근에 제가 오일 파스텔 그림을 그릴 때 늘 그렇게 했듯이 붉은색으로 밑색을 깔아두고 어두운 회색으로 명암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위에 최대한 다양한 색으로 그림을 전개해 나갑니다. 중간 과정을 유심히 보시면 아시게 되겠지만 이 색들도 모두 밑색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초반에 붉은색을 티슈로 닦아서 색을 남겼지만 지금 칠하는 색들은 모두 나이프로 긁어내서 색의 흔적들만 남기고 밑색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잠시 후에 모두 긁어내버릴 색들이기 때문에 그다지 조심해야 할 것들은 별로 없지만 각 부분의 명도와 색의 다양성 정도는 생각해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보기에는 참 단순해 보이는 이 돌들과 시냇물이 그리기에는 꽤 복잡한 면들이 있습니다. 거의 비슷한 색의 돌들이 각기 다른 모양을 가지고 아무렇게나 널브러져 있는 게 아주 복잡한 형상입니다. 같은 색의 돌이라고 모두 같은 색으로 그리면 그림이 단조롭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완전히 다른 색으로 그릴 수는 없습니다. 아주 특별한 사연이 있지 않는 한 이 돌들은 거의 같은 태생이기 때문입니다. 같은 지역에서 같은 자연 현상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같은 시간을 보내온 돌들이 너무 다른 색으로 표현되는 건 어색합니다. 반면에 세월이 흐르면서 구르고 깨진 사연들은 제각각이어서 크기나 모양들은 서로 다른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각각 다른 모양과 다른 위치에서 햇빛을 받는 각도에 따라 조금 밝기도 하고 조금 어둡기도 합니다. 다른 돌들 위에 서 있거나 반쯤 물에 잠겨 있는가에 따라서 바싹 마른 색으로 보이기도 하고 축축한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다른 돌에 햇빛을 가려 그늘에 있는 돌과 햇빛에 드러난 돌들 간에 약간 따뜻해 보이기도 하고 차가워 보이기도 합니다. 이 돌들 옆을 졸졸 흐르는 물도 돌의 그늘을 흐르는 물과 햇빛을 받은 양지를 흐르는 물의 색이 많이 다릅니다. 이렇게 복잡한 돌들의 틈에 흐르는 물들은 파동이 복잡합니다. 물속에 있는 돌도 살짝 보여야 하고 돌의 그림자도 표현해야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밑색을 나이프로 긁어내는 과정입니다. 이전과 다른 게 있다면
똑같이 긁어내버리는 게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 남기는 양을 조금씩 다르게 해서 다양성을 주고 있습니다. 최근 그림에서 새롭게 시도하고 있는 기법입니다. 사실은 밑색 과정이나 긁어내는 기법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이렇게 공들여서 만들어 놓은 밑색을 지금부터 어떻게 활용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지금 남아있는 밑색을 모두 덮어버린다면 밑색을 풍성하게 남겨놓은 의미가 모두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그리는 것에만 집중하지 않고 얼마나 남길 것인가에 집중해야 합니다. 적당량을 남겨줄 수 있다면 엄청나게 다양하고 풍성한 색감을 가진 그림으로 보상받게 될 것입니다. 지금의 그림은 사물의 경계도 불분명하고 명도도 대비가 약해져 있어서 시각적으로는 조금 뿌옇게 보일 수 있습니다. 모든 덩어리들이 다시 선명해지지 않도록 완급을 조절해야 합니다. 매 순간 모든 처리를 하면서 밑색이 어떤 상태인지 체크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 전까지의 과정이 대상을 관찰하고 그림을 표현하는 과정이라면 지금부터의 과정은 대상을 보고 밑색의 컨디션을 살피면서 적절한 처리가 어느 정도일지 매 순간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 그림은 영상 후반부까지 꼭 봐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후반부에 그림의 확대 컷을 보시면 각 부분의 밑색을 남긴 정도와 덧칠을 올린 부분이 자세히 보입니다. 밑색을 많이 남긴 부분은 붉은 느낌이 많이 남아있고 상대적으로 덧칠이 두꺼운 부분은 다른 색이 많이 강조됩니다. 그렇게 밑색을 얼마나 남기는가에 따라서 돌들끼리의 미세한 색의 차이를 자세히 볼 수 있으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들어서 무슨 일이든 꾸준히 한다는 게 참 어렵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장씩 그림을 그려서 영상을 업로드하는 게 처음에는 이렇게까지 부담스러울 줄 몰랐는데 지금은 보통 일이 아니구나 싶습니다. 1년 넘게 매주 그림을 업로드하다 보니 여러 번 느끼는 감정입니다. 항상 같은 컨디션이 아니라서 어떤 때는 그림이 손에 잡히지 않을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다른 일에 치여서 미쳐 그림을 그릴 틈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그림을 그리는 것보다 편집이 부담스러워서 괴로울 때도 있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한 주쯤 업로드를 건너뛰고 싶을 때마다 어떤 일이든 몇 년씩 꾸준히 해온 분들이 정말 괴물이구나 싶습니다. 특히 요즘은 웹툰이나 연재를 몇 년씩 해오시는 분들이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그런 분들을 생각하면서 지겨워질 때는 반성도 해봅니다. 가끔 댓글에 어떻게 그렇게 섬세한 표현을 할 수 있느냐는 질문을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비결이 있습니다. 이렇게 새끼손가락을 살짝 들어서 그리는 게 비결입니다. 이렇게 새끼손가락을 하늘을 향해서 살짝 올려서 살살 흔들어 주듯이 묘사를 하면 섬세한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물론 뻥입니다. 저는 원래 그리 섬세한 표현을 즐기는 사람은 아닙니다. 따라서 제 그림은 그다지 섬세한 그림도 못 됩니다. 제 생각에 저는 그림을 그릴 때 느낌이나 분위기를 만드는 걸 좋아하는 쪽인 것 같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보다는 대상이 품고 있는 다른 느낌을 찾는 걸 좋아합니다. 그나저나 저도 이렇게 새끼손가락을 쳐들고 잔망스럽게 흔들면서 그림을 그리는지는 몰랐습니다.
화면으로 보니 아주 민망합니다. 이렇게 빛을 받는 부분은 흰색으로 칠하고 손가락으로 살짝 퍼뜨려주면 빛이 부서지는 느낌이 들어서 아주 효과적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돌끼리의 경계가 일정해 보이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아주 선명하게 구별되어지는 게 있는가 하면 잘 구별되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특히 어두움 안에 있는 구분들은 잘 보이지 않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밝은 곳에 노출되어 있더라도 주변의 조건에 따라서 선명하게 보이기도 하고 흐릿하게 경계가 무너지기도 합니다. 그림을 차갑고 딱딱하게 만드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히 경계가 일정하게 단절되면 그림이 경직된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보통 사물의 경계를 자르지 않으면 형체가 허물어질 것 같은 불안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비중이 크지는 않지만 물결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햇빛을 직접 받아서 밝게 부서지는 부분입니다. 물결 속에 언뜻언뜻 보이는 물에 잠긴 돌들의 표현도 중요합니다. 수면 위에 하늘의 색이 반사되는 부분도 일부 보입니다. 그림 전체의 부족한 부분들을 찾아서 마무리해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